예, 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문을 열었습니다. 오는 7월 19일 고 최수근 상병이 수색작전 중 순직한 지 정확히 1주년이 되는 날이죠. 22대 국회에서는 최병 특검을 가결했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다시금 이제 국회로 넘어온 상황이기도 하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모시고 현재까지의 상황, 또 앞으로 민주당의 전략은 무엇인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저희 스튜디오에는 처음 뵙겠습니다. 네네. 이 비 오는 날 또 네. 직접 방문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일단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다시금 여당이 협조를 요청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현재까지 분위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국민의힘 당은 대통령을 위한 대통령 방탄을 위해 음.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국회를 전면 파업하고 있는 상태이죠. 예. 이종호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음. 또 공수처 안에서 음. 이종호 씨의 음. 변호사였던 사람이 예. 이 공익 제보자를 만나서 공익 음. 제보 내용을 다 듣고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 충돌되는 사안에 수사 회피를 하지도 않고요. 예. 네. 최근에 어느 방송에서 인제 단독 보도를 하니까 예. 수사 회피를 한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터무니없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죠. 음. 그럴수록 국민의힘 당은 음흠. 더욱더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국회를 열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제가 소속한 국회 국방위는요. 음.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왜 열리지 않았던 거죠? 국회 국방위야말로 예. 이 사안을 다뤄야 될 주 상임위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대통령 방탄을 위해서 음. 안 여는 거죠. 음. 그 상임위원장이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 국방위는 지금 그 여당이 위원장이에요. 예. 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네네. 그런 대통령 방탄을 해서 열지 않고 있다. 근데 네. 오히려 인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러한 그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 추진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것 아니냐 또 이렇게 또 맞불 놓고 있습니다. 아주 지금의 집권당이 예. 고질병이 남탓병이 걸린 거예요. 음. 네. 그래서 경제 다 망치고 외교 다 말아먹고 남북 관계 파탄 내고 평화가 파괴됐는데 예. 그게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라고 하면서 예. 본인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과 전략은 막상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사태도 온 국민이 이건 특검해야 된다. 음. 아들을 군대 보내 놓고 음. 멀쩡한 자식이 그렇게 원래 나라 지키는 일도 아닌 일에 예. 수해 복구 나갔다가 그렇게 안전장구 하나 없이 물에 떠내려가고 이럴 수가 있느냐. 예. 비탄한 예. 심정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진실을 밝히고 음음. 억울함을 풀어줘야 되고 이제 안심하고 자녀를 우리 군에 보내주셔도 됩니다 해야 될 판국에 예. 이걸 덮기에 급급하고 진실을 음. 회피하고 있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걸 보면 '아 이들은 병이 걸려도 단단히 중병이 걸렸구나. 음. 남 탓하는 병.' 음.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네. 그때 지난 이제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네네. 핵심 증인들이 선서를 거부한 장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네네네. 인제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장관 등인데 민주당에서 네. 이분들을 고발하기로 했다면서요. 국민들이 예. 보실 때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 해당 직책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이 예. 오히려 사실을 더 잘 국민한테 설명을 하고 음. 만약 본인이 억울하다면 더 열심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음. 선서조차 하지 않고 거부를 한단 말이죠. 예. 증언을 몽땅 거부한단 말이죠. 그걸 보고 얼마나 국민들께서 답답하고 한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단순히 무슨 고발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 검증 권한을 음. 좀 더 실효적으로 국회가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예. 네. 근데 이게 실효적이지가 전혀 않습니다. 예. 왜 실효적이지 않냐 하면은 이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국회 안에. 네네. 예.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 지금처럼 그러면 예. 계좌 추적을 해 본다든지 통신 조회를 해 본다든지 한다면 거짓말을 해도 다 들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국처럼 우리도 국회 조사권을 좀 더 실질화하자. 계좌 추적권도 부여하고 예. 통신 조회권도 부여하자. 제가 그러한 법을 준비 중이고요. 예. 그다음에 공무원이 예. 선서를 거부하면서 공무원은 성실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허위 준술을 너무 멀쩡하게 하는 겁니다. 음. 예를 들면 그 지난번 임기훈 국방비서관 예. 뭐 전화한 적 없다고 했는데 예. 사실 있었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경우에 선사지도 않은 공무원이 거짓말을 해도 빠져나가니까 예. 이 공직자의 경우에는 선서를 하지 않더라도 허위 진술을 한다면 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입법 준비 중입니다, 제가. 아,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현 흐름은 이제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특검법 재의결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라는 그렇죠. 네네. 말씀이고.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이 이종호 전 대표 녹취록이 공개된 상황이기도 한데. 네네네. 근데 이제 이종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이제 허풍이다.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연은 끊겼다. 뭐 결혼 후에 연락한 적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기가 과시한 거였다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네, 하면서 네, 네. 좀 자신의 발언을 좀 덮고 있는 네, 그런 네. 상황이기도 한 것 같은데 네. 이 녹취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향후 어떤 특검이나 향후 수사에? 네, 녹취록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그런가요? 그냥 그 보통의 녹취록이 아니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트리거가 됐던 네. 방아쇠 역할을 했던 것이 태블릿 태블릿 PC. PC였다면 예.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블릿 PC에 버금가는 녹취록인 겁니다. 네,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예.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종호 씨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말을 바꾸거나 또는 또 혹시 압니까? 요새는 뭔가 키맨들이 예. 죽음에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종호는 키맨입니다.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예. 네.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네. 본인은 허풍이고 과시였다고 본인 얘기하고 본인의 말에 일단 신빙성을 떨어뜨리고 그렇게 얘기고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해야죠. 그런데 예. 이걸 밝히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근혜 탄핵 때도 국정조사를 국회가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노모 씨, 뭐 고모 씨 해가지고 그 최순실 거짓말 할 때마다 예. 등장해서 국회에서 전 국민이 보는 데서 진실을 얘기했죠. 예. 네, 그래서 그분들이 보호도 받았고 진실을 또 국민 여론을 타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됐단 말이에요. 예. 지금 이종호 씨 같이 허풍이다라고 본인이 뒤집어 쓰려고 하는데요. 예. 이건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진상을 제대로 밝히기 위해서 저는 국정조사를 국회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종호 씨에 네. 대해서 어떤 네. 보호까지도 해야 한다라는 네. 입장이신데 네. 사실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슈 수사할 때 그 의원님께서 장관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사실 그래서 이제 반대편에서는 네. 사실 그렇게 탈탈 털었는데 네. 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어떤 뭐 기소조차 못하고 뭐 기소든 불송치 조치 뭐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했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당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왜 못했을까요? 탈탈 털어서 예. 만약에 기소를 하려고 하면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외압을 행사를 했겠죠. 예. 실제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것을 이성윤 지금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어요. 맞아요. 예.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또 같은 조에서 공부도 했고 모르는 처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관이 제가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수사 지휘를 내리니까 그 수사를 전담하는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눈에 배 있는 게 없느냐. 저는 지금 점잖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경로설의 경로가 어떠했느냐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XX라고 퍼부으면서 그냥 입에 붙은 말이 XX예요. 그건 뭐 바이든 날리면도 나오는 겁니다. XX.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상상하실 겁니다. 그런 말을 퍼부으면서 네 눈도 그냥 눈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탕 이름에 무슨 사탕 그러죠? 무슨 사탕이요? 뭐 그게 있습니다. 네. 땡땡 사탕. 땡땡 사탕. 네 땡땡에 보이는 게 없느냐. 이렇게 막말을 퍼붓고 눈과 같이 생긴 사탕. 그런 식으로 욕설을 퍼부어서 이 점잖으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부르르 떨면서 그 간부 검사들 보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검찰총장으로부터 이런 쌍욕을 다 듣고 수사 위압을 행사하는데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윤 검사장은 그 모욕을 감당해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분명히 이 주가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아마 당시 4차장 아닌가 싶은데요.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어요. 탈탈 털었는데 만약에 기소를 못했다 예. 그런다면은 그거 수사 외압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탈탈 털지도 못했어요. 어느 정도는 털었는데 예. 그 틈긋에 나중에 엑셀 파일이 나왔다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가지도 못했죠. 그 말씀하신 게 조사까지. 이제 2020년 뉴스타파 보도였는데 당시 이제 네네. 김건희 그 XLS 그러니까 엑셀 네네네. 파일이 이제 이종호 씨가 대표했던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발견됐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거 어떤 관계로 생각할 수 있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전 대표. 저는 이 주가 조작의 공범일 뿐만 아니라 예. 이 엑셀 파일에는 사전에 주식을 언제 시점에 어떻게 넣고 예. 그 잔고가 얼마 남았고 그러니까 주식을 넣었다 뺐다 하는 예. 그런 것들이 남아 있는데 그대로 예. 엑셀 파일에 적힌 대로 주가를 실제 사고 팔고 했다는 거죠. 예. 주식을. 그렇다면 이것은 주가 조작의 증거 자료이고요. 나중에 1심 판결문에 이종호 또는 민희사 이종호 쪽에서 그랬던지 하여튼 민희사가 한 1년간 도주를 했다가 예. 수사 방해를 한 뒤에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1심 판사가 이 엑셀 파일로 봐서는 예. 엑셀 파일을 증거로 해서 김건희 엑셀 파일을 증거로 해서 이 김건희 계좌를 가지고 주가 조작을 했다. 그것은 공범인 이모 또는 민모가 직접 운용을 한 것이다.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네. 그런 정도로 이것은 주가 조작의 확실한 증거인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 공범 그 관계는 성립되느냐? 이고 공범이고 또 재산 관리인 이 정도면 재산 관리인으로 보이는 거죠. 사실상 네. 재산 관리인이다. 사실상 재산 관리인 같아요. 왜냐하면 돈도 뭐 그 시드머니라고 해야 될까요? 전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돈도 빌려줬다고 그러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종호 씨의 이 대중에게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것은 지금 판도라 상자를 연 것이다. 이제 앞으로 뭐가 숱하게 나올 겁니다. 그런가요? 네. 근데 지금 이제 22년 네. 4월 8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증인 신문 중에 이제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검사가 물어봐요. 김건희 씨 측이 당시 김건희 측에 연락한 것인가 했더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관계였나요? 저는 김건희 씨 전화번호를 모릅니다라고 이종호 씨가 대답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진술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이종호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 뭐 VIP라든지 뭐 이렇게 연락해서 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다. 왜냐하면 지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거는 2022년 4월 8일을 뉴스타파 보도죠. 그래서 증인신문 그때는 이미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다. 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마 그 앞에 이제 법정에서는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하도 이종호가 그 부인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민모를 불러요. 그러니까 민모가 도주를 했다가 당선되고 난 이후 한참 뒤에 등장을 하는 거. 출국했다가 입국을 한 거예요. 미국으로 도주를 갔다가. 그래서 그 민모가 아마 엑셀 파일 실무자일 가능성이 있고 이종호는 블랙펄 인베스트의 대표이고 네, 근데 이종호가 계속 모른다라고 하니까 민모를 등장을 시켜 증인으로. 네, 그 민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물어보겠죠. 민모한테 김 여사가 내 주식을 너무 쉽게 팔아가지고 더 많은 이익을 봤어야 되는데 이익을 40%밖에 못 봤다라고 하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욕설을 막 했다라는 걸 서로 주고받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문자를 검사가 제시하면서 이거 누구로부터 들었느냐? 우리 이 대표로부터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대표가 김 여사 욕설하는 것도 다 듣고 알고 있고 그런 처지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모른다는 몰랐다라는 것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이다.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의원님께서는 두 분의 관계가 사실상 뭐 재산 관리인 정도 수준이다라고 네, 이제 추론을 네. 하시는 것이고, 네. 자, 또 이제 또 하나 의혹이 오늘 기사로 나온 것은 이제 이 영부인의 디올백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실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네, 있고, 네. 이제 김 여사가 이 가방을 개인 사무실과 관저 창고에 방치했고 따로 네, 만지거나 쓰지 않았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리고 네, 네. 대통령 김 여사가 이제 이것을 돌려줘라라고 지시를 네, 했는데 네. 당시 유모 행정관이 지시를 받고 까먹었다, 잊었다라고 이제 진술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거짓말도 좀 앞뒤 맞게 해야죠. 어디가 어떤 부분이 거짓말인가요? 그 최 목사가 카톡으로 네. 미리 예. 그 디올백 명품 사진을 카톡으로 전송을 했잖아요. 아, 이런 거 들고 갑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 들고 오세요라고 또 했어요. 예. 네, 오세요라고 했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뭘 주고 받는지 다 알고 일단 받았어요. 예. 네. 그런데 돌려주라라고 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처음부터 받을 의사가 없었으면 받을 의사 없었으면 그 사진을 보는 즉시 나 그 불편하다라든지 예. 의사 표시를 했겠죠. 근데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들어오라라고 약속을 잡았다. 약속을 잡고서 나중에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 무리가 커지니까 둘러대는 거짓말인데 거짓말도 앞뒤가 안 맞다. 그리고 그 대통령 기록물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뭐 그 당의 주요 관계자,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장 다 기록물이라고 했잖아요. 엄청 예. 의미 부여를 크게 했잖아요. 예. 그 기록물로 그냥 모시고 있다면서요. 예. 근데 그걸 마음대로 또 돌려준다는 주라고 건 했다. 뭐예요? 아하. 그렇군요. 네. 그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의심하는 정황이 이랬다 있고 저랬다 하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다. 원래 거짓말쟁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닙니까? 진술이 자꾸 바뀐다. 네. 근데 이제 김 여사는 분명히 돌려주라는 의사를 표명했다는 걸 유모 행정관이 증언을 할 경우에 김 네. 여사는 그러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도 있습니다. 혐의가 없음 처리될 수 있다. 뭐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예. 그 오히려 그런 증언보다는 예. 카톡 같이 수정할 수 없는 물증이 남는 것이 더 신빙성이 주어지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증거 가치로 볼 때 최 목사가 보낸 그 카톡 쪽이 훨씬 믿을 만한 거죠. 네. 그렇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계획이신데 네. 1차 청문회, 2차 청문회 이렇게 나눠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증인으로 그 김 여사와 이제 최은순 씨도 부르겠다 이런 계획인 것 같은데. 네. 응하지 않게 되면 어떤 민주당이 원하는 그런 그림은 나오지 않는 상황 아닙니까? 일단은 그 응하든 안 응하든 간에 뭐 응하지 않겠죠. 예. 네. 그런데 그 지난번 입법 청문회도 그 기대 이상으로 법사위가 그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런 사건이구나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그 사건에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네. 마찬가지로 예. 2차 청문회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예. 한 시간이 또 지난해 재판이 있었고 하면서 좀 다른 사건이 많이 생기니까 예. 흐름을 놓치고 또 잊어버렸어요. 아하. 그런데 지금은 거의 많이 드러났어요. 네. 그래서 이게 다시 이 좀 체계화돼서 정리가 된다면 정말 심각한 사안이구나. 아마 헌정사 최초로 부부가 감옥에 가야 될 사안이 터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통령 부부가. 예. 네. 근데 이제 여당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실시하는 거 이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위헌 소지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은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법에 따라서 하는데 무슨 위헌입니까? 네. 야당 단독으로 하는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증인 명단 채택하는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그 주장이 잘못된 건가요? 국회법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청원 사유를 근거로 청문회를 연 사례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틀린 말입니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그 국회 청문회라는 게 그 법사위에서 그 안건을 가지고 청문회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국회법에 따라서. 네. 그러면 국민의 주장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점.
예. 또 다른 이슈로 하면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 얘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네. 국민의힘 전당대 열기가 좀 거세지고 있는데 어제는 이제 또 천안에서 폭력 사태까지 있었고 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옛날에 민주당이 하던 것을 이제 집권 여당이 하고 있어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예. 네네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들이 벌이는 짓은 국민의 정서와는 상당히 떨어져 있다. 음.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범죄를 덮기 위해서 뭔가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들끼리 이전 투구인 것은 뭐 뻔히 예상을 했습니다만 예. 그 현안이 이렇게 그 법치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생명이 안전이 안 지켜진다면 예. 그걸 어떻게 하자라는 해법을 놓고 충돌을 하는 건 모르겠으나 그렇죠. 그건 전혀 국민들의 고통은 전혀 돌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여사한테 마음에 들게 하는 말 하기 위해서 누가 이쁘게 하나 누가 문자를 읽었는데 대꾸를 안 했다든지 뭐 예. 이런 거 가지고 예.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혀 당나라당 거의 뭐 이전 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나라당의 이전 투구를 부른 네. 것 같다. 네. 자 이렇게 이제 후보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동훈 후보가 그 장관 시절에 일정의 우호적 여론 조성을 위한 댓글팀이 있었다. 혹은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라는 폭로가 있었습니다. 이 폭로가 이제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본인이 또 활동 팀원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상황인데 또 우리 의원님께서 법무장관 역할을 수행하셨기 때문에 이 장관을 위한 그런 팀이 실제로 공식적인 조직이 있나요? 있으면 안 되죠. 있으면 안 됩니까? 네네. 예. 그럼 이게 어떤 취지로 이런 만약에 댓글팀이 있었다면 왜 이런 게 가동됐을까요? 아마도 그 장관으로서 황태자 짓을 한 거죠. 황태자 짓을 했다? 네네. 그러니까 후계 권력이 자기한테 있다라고 보고 그런 정치 장난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범죄를 하면서 그러니까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범죄를 배우고요. 범죄 수사를 하면서 세상 물정이 그렇다라고 잘못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기꾼 수사를 하면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사기치지 않고는 돈을 벌 수가 없어. 주가 조작을 범죄를 수사하면서 대한민국에서는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 댓글 수사를 하면서 댓글 공작을 해야지만 정권을 잡거나 관리 운용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뭐 의혹 제기 수준이고 한동훈 전 장관이 당시에 직접 개입했다는 그런 거 확인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도 나중에 어떤 모종의 그 흔적이 남더라도 그거 자발적으로 자기들끼리 한 거야. 나랑 상관없어.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는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댓글뿐만 아니라 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제가 출근을 하면은 저 길을 꺾기 위해서 근조와 화환을 대로변에 나란히 세워둡니다. 수백 개를. 반대측에서. 네, 그러면 그거가 어떤 개인이 자발적으로 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어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가 직무배제를 했더니 징계 청구를 하고 그랬더니 그 대검 출퇴근길에 청사에 똑같이 화환들이 근조화환이? 그건 근조화가 아니죠. 격려화환이니까. 격려화환인. 네. 이 화려한 화환들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걸 보고 어떤 현직 검사가 무슨 가라오케 영업 개업했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렇듯이 그것도 결국은 그런 격려를 하기 위한 부대가 동원이 되지 않았나 조직적으로. 화한 부대가 있었다. 화한 부대가. 그러니까 그 정치는 그렇게 조직적으로 기세 싸움 해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정치다. 정치의 본질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만약에 운용됐다면 그런 취지 운용됐을 것이다. 그렇군요. 마지막 질문은 요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화장실에서 웃을 일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웃을 일이다라고 한나땡이다고 땡큐다라는 말씀하시던데 의원님 입장 어떠십니까? 한동훈 후보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더 좋은 호재입니까? 저는 그런 걸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정치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어떤 플레이로 보는 거거든요. 예. 언론이면 언론을 플레이한다. 언론 플레이한다. 예. 네. 언론이 진실 보도해야 된다라는 음. 언론 사명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하. 언론은 홍보 수단이고 플레이다. 네. 음. 법률도 법률, 법기술 플레이다. 뭐 음. 정치의 본질을 플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음. 그 자기들은 플레이어인 거예요. 예. 네. 그런 게 당을 장악하고 또 용산궁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나라의 비극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